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수학 전문학원 원장 이성원입니다. 저희 학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저는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호흡하며 수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학원이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해서 조금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학원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2009년부터 스터디온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의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년에 상관이 없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충 수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 이외에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직접 받아야 그 학생의 실력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제가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학생이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학생과 수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들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사실은 중등과정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중에서 중등과정을 시작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받아서 초등과정을 마저 마무리하고 중등과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초등학생들이 심화 수학이나 창의 사고력 수학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는 교재로 따지면 디딤돌 응용 정도의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정을 수업을 할 때에도 그 정도 수준의 교재로 아이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을 들어가서 저는 중등 과정에서 중등 심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요. 따라서 중학교 아이들은 보통 중등 심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고 또 중등 과정에서 중등 심화를 마치고 나면 그 뒤에는 고등 과정에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졸업 이후에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원에서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 심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수학 시험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중학교 때처럼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해서 연습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왜라는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선생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야 하는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중등 심화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풀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그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그 문제 풀이 방법을 받아 적고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했는지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등을 질문해 보곤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대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꼭 듣지 않더라도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학생들이 푼 풀이 방법을 듣고서 자신의 풀이와는 다른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접해보고
서로 발표 또는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깊고 넓어지게 됩니다. 저는 심화 수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에 학생들에게 자꾸 질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다른 방법으로는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서로 답을 찾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들이 아직은 심화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초등학생이 심화 수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개중에는 정말 어려서부터 이런 방식의 수업이 익숙하고 또 이런 방식의 수업이 잘 맞아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모든 수업은 칠판의 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반의 모든 학생은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진도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칠판의 개념 설명을 하고 교재의 특정 문제를 예제로 풀어준 뒤에 어떤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그 뒤에 학생들 개개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을 수업 방식으로 합니다. 저희 학원만의 특징, 그리고 저의 수업 방식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을 항상 시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공식을 배웠을 때 그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것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푸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공식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이므로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그 공식을 증명해 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해서 수학을 공부한다면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도와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원의 수업 방식에 가장 잘 맞는 학생들은 질문할 것들이 많은데 질문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 학원 교재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공부하다가 또는 어딘가에서 어떤 문제를 봤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가져와서 질문해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학생은 저희 학원의 수업 방식에 굉장히 만족할 거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제대로 풀 때까지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푸는지, 왜 그렇게 풀어야 하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는 왜 풀지 않는지 이런 이유가 궁금한 학생들은 저희 학원의 수업에 굉장히 만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식 하나를 배울 때에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아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학생이라면 아마도 저희 학원의 수업이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학원은 먼저 테스트를 본 뒤에 그 학생의 실력이 기존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과 비슷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그 학생을 수업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 반의 어떤 모인 수준에 따라서 진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선행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선행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전에
고등 수학을 전부 끝내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 내신 대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원의 중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간단히 한 일주일 정도 시험 대비 문제를 풀어본 뒤에 각자 흩어져서 학교의 내신 시험을 본 뒤에 다시 모여서 다시 학원의 어떤 선행 또는 심화 문제를 다루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학을 스스로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이제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 또는 더 잘하고 싶어서 저희 학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까 강조해 드렸던 세 가지, 반드시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질문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알아서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 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절대로 해설을 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시간을 1시간, 2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도 고민해 보는 것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고등학생들에게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을 고민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시간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들에게 특히 중등심화를 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고민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전략한 시간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수학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적은 시간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 더 나아가서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까 강조해드린 그 방법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면 수학을 굉장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학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학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강조드린 부분들을 생각해서 수학을 공부하신다면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나 수학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외에도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저와 함께 수업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수학을 잘 공부해서 얻고자 했던,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저희 학원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 또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원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